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적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후 국민대 동문들과 총학생회가 논문 재조사를 촉구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대 교수회가 어제 비대면 회의를 열어서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교수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그 국민대 교수님인데요.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어제 그 회의에 좀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전체 인원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이 정도만 참여했습니다. 예. 전체 교수의 10분의 1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요? 예. 왜 이렇게 적게 참여했을까요? 글쎄요, 아직 뭐 부담스러운 이슈로 떠오른 것도 있을 테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지만, 다소 급하게 날짜가 좀 결정됐고요, 시간까지. 또 평일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라서 수업이나 다른 일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참석이 다소 조금은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수업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회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그래요? 예, 회의 분위기는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확연한 또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수지만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검증 불가 주장의 근거, 즉 규칙상의 시효 만료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그 규칙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좀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회의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회의가 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하기 때문에요. 예. 결론을 여기서 바로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 재검증이 불가한 이유, 또 시효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본부의 입장이 되풀이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그에 대한 좀 반대를 해서, 교수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규칙이나 시효 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혹은 그러한 한계를 미리 논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교수사의 양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대내적으로 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국은 조금 수렴이 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앞으로 좀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리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건지 요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조사 촉구를 한다라고 등의 이제 혹은 또 논문 교수 자체가 학교랑은 별도로 논문 심사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자 뭐 등등 수많은 이제 그런 구속력은 없어도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어저께로서 결의가 안 된 게 이제 소수의 교수들만 참여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이제 교수 회장님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투표 내용으로서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투표에 붙여질지는 어저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표 안건까지 구체적으로 뭐 이것도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몇 가지가 나온 좀 그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종적 정리는 교수 회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교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투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어차피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끝도 없고 만장일치로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건 중에 뭐 몇 개 합리적인 것이 선발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불가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검증 시효는 이미 폐지됐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회 회의에서 이게 논란이 꼭 됐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굉장히 오랜 얘기가 오갔는데, 예. 그 교육부에다 보고할 때와 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모순이 있는데요. 약간 뭐 행정상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명확한 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학교 본부에 해명을 듣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이제 약간 착오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게 뭐 그 행정 미숙이든 뭐든지 간에 규정이 약간 좀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예,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예, 여전히 그 규정은 그런 식으로 시효를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어떤 연유가 되든지 그 규정이 그렇게 되면 또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정리를 하면. 결국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좀 학교 쪽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읽으신 바로는. 학교는 뭐 예전에 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규정상 심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학교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겨서면서 하면서까지 이거를 줄여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등등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개인 견해로는 이런 어떤 그 학교 행정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법을 어겨서면까지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기본적인 의견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러한 것들이 소급 적용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 얼마든지 이 사회적인 심각한 무리를 빚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 다른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명히 재심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국민대 이제 캠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같은 경우는 먼저 별도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만약에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논문을 검증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결과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증 자체가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검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취소 등 어떤 그 학위 취소라든가 논문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효 문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검증 결과가 이제 표절 등으로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압박이 있겠죠. 그러겠죠. 물론 두 논문은 다른 논문입니다만 어느 논문,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의 이제 그 이후 또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예, 맞습니다. 저희 투표 이후에 좀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요즘 뭐 정치권을 넘어서 전국적인 최대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죠. 거의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블랙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놓고 정치권이 또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양쪽의 입장을 지금부터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냐면, 천화동인에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실명은 말씀을 안 해주셨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냥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라고까지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프로그램이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더욱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말 잘못하면 고발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 당시에 말을 못했던 그 내용이 오늘 아침 그 한국경제신문 6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 신문은 좀 읽어드려도 되나요? 좀 짧게만 좀 해주세요. 예,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이다. 그 내용?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동규 씨의 그 전 차장님 이분의 이름이 가까운 걸로 다 알고 있고 뭐 좌진상 우동규다 이러면서 뭐 소문도 돌고 뭐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또 그게 이제 확인이 돼가고 이분이 또 보도에 의하면은 그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유원 올가닉이라는 자기 회사를 세우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유원이 뭐냐면은 유씨가 2명이라서요. 거기 도계공에 유원, 유투 이렇게 해서 1번 유씨, 2번 유씨라는 거를 유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의 별명이 유원이었는데 그 별명이 법인 이름으로 쓰여진 걸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러나 이름을 얘기 안 했던 내용이 이제는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제보가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를 하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가 아니라 유동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이제 법적 소유주는 김만배 씨인데 정확히 하면 이제 천화동인 1호의 법적 소유주는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가지는 화천대유입니다. 네. 예, 화천대유를 통해서 천화동 1호를 가지고 있고 이게 1억을 넣어서 1,200억을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사실상 유동규 씨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실소유는 사실은 유동규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든 뭐 물증이든 근거든 이런 것들을 좀 접수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 그런 제보들이 막 들어오면 본 문제에 있어서 주주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법적 주주는 확인이 돼도 실제 주주는 둘 간에 계약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제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셈인데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도 고발될 정도니까 참 민감한 문제긴 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19개의 녹취 파일을 지금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TF에도 관련 제보가 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정영학 회계사께서는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이걸 준비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큰 돈을 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주범으로 몰릴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자면 번 돈을 그 다른 분들이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서 써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그 공포감과 박탈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양심선언문 뭐 고발장 그다음에 녹취 파일 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본인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변호사님 또 제3자 그래서 여러 군데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가 저희한테도 제보가 된 셈인데요. 누가 먼저 그 뭐 고발장을 받느냐, 녹취록을 들었느냐가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다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검찰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정영학 회계사가 그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이제 그 녹취록을 비롯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체라고 보십니까?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체라는 말, 부분이라는 말을 하기에 참 너무 이 사건이 복잡해가지고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아마 헤아리실 것 같은데 정영학 회계사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금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남욱 변호사하고 같이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본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든지 크로스 체킹이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서 자기 방어용으로 부분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으로 단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더라도 그거를 토대로 그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객관적 사실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를 퍼즐을 꿰매추다 보면은 결국은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도 나오겠죠. 예를 들어 2013년에 위례에서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집 장사를 합니다. 땅을 분양 받아갖고 집을 져서 파는데 그때도 남욱 씨나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들이 참여한 위례 2호, 위례 2호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고 그 회사들이 이제 증권 회사에 특금 신탁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는 한 7억 넣고 37억을 받는데 아마 거기에서 다 연습이 돼가지고 대장동에서 크게 한 판을 벌인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이분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증거만 수집해서 제출한다고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마 본인께서도 이제 상당 부분 또 책임질 거는 져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게 13번째 녹취록. 이 13번째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이 세 사람이 그 개발 이익 그러니까 분배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진 바가 있는데 혹시 TF 차원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억을 넣고 3,463억을 받아갑니다. 무슨 수익률이 잘못 계산돼 있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펀드입니다, 일종의 특금 신탁.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SK증권 6%로 포장이 돼 있는 걸 뜯어보면 그 안에 특금 신탁 7개가 있고 그 안에 3,463억이 배당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찾아갔습니다, 주인들이. 근데 그 주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제보도 받고 뭐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실소유주도 있고 또 가짜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가 아니고 일부는 실소유주도 있고 일부는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발현해내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이 왜 싸웠겠습니까?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똑같다면 아무도 싸울 일이 없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금 신탁 7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누구 거고 얼마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녹취록 자체도 벌써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것까지 제출했으면 그냥 검찰 수사를 한번 믿고 기다려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글쎄요. 저희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검수완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해야 된다. 민주당도 검찰 별로 못 믿는 것 같던데 저희들도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서 또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엉터리로 수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항의를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검경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경찰만 해도 한 5개월, 6개월을 그냥 뭉갰어요. 그 FIU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들고서. 그래서 지금 검경이 나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다가 특검한테 주면 됩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시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고 특검 출범하면 그동안 한 거 받아서 특검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가는 식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검경의 태도가 과연 이 범인을 제대로 잡아내느냐 죄를 묻느냐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뭉개다가 할 수 없이 하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없이 한 거를 가지고
적당한 꼬리 자르기로 면죄부 주는 걸로 끝날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검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경찰도 한번 쫓아갔는데 네. 뭐 5개월 왜 뭉갰는지 제대로 그 설명도 못하고 처음엔 용산서 경제팀 갔다가 5개월 만에 지능팀으로 바꾸더니 또 최근에 경기 남부청으로 다시 또 바꿨습니다. 네네. 이렇게 자꾸 수사 주체를 바꾸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면피용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관련 보도가 그 하나 나왔던 게 그 FIU, 예.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경찰에 이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통보하는 게 4월이잖아요. 맞습니다.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그러니까 경찰이 비공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5월 25일 날 하고 800페이지짜리 소병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수사가 중단이 됐던 겁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9월 중순까지 4개월을 그냥 뭐 휴가를 가셨는지 뭘 가셨는지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뭉갰어요. 이성문 대표만 한 번만 부른 게 전부였다? 예, 그리고 소명서 받은 거. 예. 그리고 뭐 800페이지 읽는데 뭐 4개월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걸린다고 봅니다. 맘만 먹으면은 며칠이면 잘 펼치고 읽으면 되는데요. 예. 그거를 4개월을 뭉개고 9월 15일 날 대정부질문 때 문제가 되니까 9월 17일 날 겨우 한 게 용산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꾼다. 예. 그리고 며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범죄가 일어났다고 경기 남부청으로 또 이관한다. 이러면서 하는 게 이관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 수사를? 근데 이제 특검 이야기에서 딱 이제 중첩되는 게 이제 대선 일정하고 겹쳐버리면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뭐 대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사실 대장동에 그 6천여 세대 입주하신 분 계신데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돈들이 일부 개인의 지금 뭐 부동산 잔치, 돈잔치, 돈벼락 잔치 이용되고 있는 이 상황 예.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거기 송전탑도 없애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동사무소 부지도 없으셔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성남시에서 돈 주고 산답니다. 아 그런 거요? 공영 개발을 한다고 그래놓고 동사무소 부지도 없어요. 주민센터 부지. 알겠습니다. 송전탑은 서 있고 도로는 좁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제대로 없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지금 딱 오늘이라도 그 수사본부 아주 안을 그냥 깨끗하게 써서 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 그 안을 만드는데 뭐 한 달 걸리고, 출범하는데 2달 걸리고, 이러면 이제, 특검 출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 그 의도에는 찬성하는데, 실행에 있어서의 그 과정은 오히려 더 특검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면에서 확실한 안을 빨리 주시지 않으면 별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그 짧게 몇십 초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른바 정치권에서 계속 50억 클럽설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설 정보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제보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제보가 접수가 일찍 됐는데요. 예. 항상 그렇듯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검증이 어렵다? 예, 저희들이 수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과 진짜로 확인이 됐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상도 의원 문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나머지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오고 마무리해야 되네요, 의원님.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